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메모리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요구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 메모리를 처리하면서 특정 페이지들을 교체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나 논리적인 주소에 대한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하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가상 메모리 사용 시 필요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메모리의 기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우리는 논리적인 주소와 물리적인 주소라는 것들을 다뤘었죠. 그 중에서 물리적인 주소라는 것은 실제 컴퓨터 시스템 내에 장착되어진 주기억 장치의 실제 주소로서 그 크기 값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CPU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CPU 종류마다 그 CPU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물리 메모리의 주소가 한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PU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CPU가 장착되어 있는 메인보드에 어드레스 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한이 되어지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그 CPU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값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CPU가 장착되어져 있는 메인보드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가가 관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32비트 CPU는 32비트의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주기억 장치의 특정 번지수를 지정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2의 32승계의 서로 다른 주소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주소마다 1바이트씩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32비트 CPU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공간은 총 2의 32승 바이트, 즉 대략 4GB 정도의 용량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우리 윈도우 PC도 보면 현재 시스템에 32비트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메모리를 장착했다 하더라도, 또 그 장착된 메모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인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4GB 이상의 메모리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또 더군다나 대부분의 시스템은 현재 그 시스템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량으로 물리 메모리를 설치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 4GB 이상의 메모리를 장착하는 일들이 흔하게 사용되어지기는 하죠. 반면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가 이제는 더 이상 32비트 CPU가 아니라 64비트 CPU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64비트 CPU가 지원 가능한 최대 메모리 공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2의 64승 바이트, 즉 2의 24TB의 공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32비트 시스템에 비해서 분명히 굉장히 넓은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긴 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도 주기억 장치를 테라바이트 급수로 설치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에요. 자, 이렇듯 실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각각의 시스템들은 굉장히 제한된 크기의 주기억 장치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제한되어진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병행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연속 할당이 됐던 비연속 할당이 되어졌던 공통적인 방법은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온전한 내용들은 반드시 물리적인 메모리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연속 할당 기법에서는 그 프로세스의 내용이 반드시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연속 할당 방법인 페이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용이 페이지별로 나누어서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질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용이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역시 비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페이징도 세그멘테이션도 결국은 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모든 조각들이 메모리에 온전히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수행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내용을 메모리에 적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또 손쉬운 그런 방법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나의 주기억 장치가 현재 시스템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수용하기에 충분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동적 적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만 우선적으로 메모리에 탑재를 해놓고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신의 프로세스의 일부 내용을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일부 부분을 교체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좀 복잡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메모리에 적재를 하던 혹은 동적 적재를 이용을 해서 일부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던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로 다소 제한되어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반드시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구동을 한 다음에 열심히 자판을 입력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수정도 하고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했는데, 자,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보고서 작성을 잠깐 중단하고 다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반드시 다 사용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 중에서 아마도 한 10%, 2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일부 기능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한 것이겠죠. 또 내가 문서를 편집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문서 용량만큼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작성했을 뿐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추가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어지고 물론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더라도 나뉘어진 각각의 부분은 여전히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진다라는 특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또 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마다 모든 기능을 반드시 실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코드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메모리에 다 적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의 일부를 적용한 것이 동적 적재이기는 하는데 동적 적재의 개념을 좀 더 일반화했다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오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라든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코드라든가 혹은 많은 문서 내용들 혹은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용량으로 할당되어진 어떤 저장 공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항상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당장 내가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만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실행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온전한 내용들을 메모리에 다 적재하는 것 대신에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들,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일단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에 제약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해봤듯이 현재 내 시스템은 64비트 CPU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2의 24승 테라바이트의 주기억 장치를 장착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로 뭐 8GB 혹은 16GB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메모리만 탑재되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큰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킨다라고 했을 때 내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8GB, 16GB로 제한되어질 필요 없이 뭐 한 프로세스의 크기가 됐던 혹은 동시에 수행되어진 프로세스들의 총합이 됐던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에 제약되어질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일부만 탑재하면 되니까. 물론 앞에서 다뤘던 그런 동적 적재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뭐 메모리 관리라든가 현재 내가 수행 중인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교체 처리 작업 같은 경우들을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분만 메모리에 탑재해 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늘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동시에 더 많은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총 처리 시간이나 응답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CPU의 이용률과 처리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용어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PU 이용률이라는 것은 CPU가 얼마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용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스루풋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완료되어진 프로세스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완료되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니까 스루풋도 높을수록 좋은 것일 거예요. 총처리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뭐 중간에 실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나 혹은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기 위한 시간 혹은 컨텍 스위칭 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다 합친 시간일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져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총 처리 시간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에요. 뭐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것은 현재 첫 번째 프로세스에게 요청을 보낸 이후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출력이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면서 역시 응답 시간이 빠를수록 좀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응답 시간 역시 짧을수록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전체 부분들을 메모리에 다 적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세스가 100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은 100개의 페이지를 다 메모리에 할당받아서 적재해 놓고 나서야 실행이 되어졌지만 현재 당장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0개의 페이지 중에 뭐 약 한 20% 정도 되는 20개의 페이지 정도만 탑재가 되어지면 당장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개 페이지만 적재해 놓고 바로 실행에 돌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디스크로부터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를 읽어다가 메모리에 빈 프레임을 할당받아서 메모리에다가 할당해주고 뭐 페이지 테이블들 갱신해주고 뭐 이런 처리를 100개 페이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와 20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 아무래도 더 적게 처리할수록 더 빠르게 처리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다가 주기억 장치의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할당되어진 프로세스가 당장 사용자에 의해서 처리될 내용이 없는 경우에
스왑 영역으로 스와핑 되어질 수 있는데 역시 한 프로세스에 대한 100개 페이지를 다 스왑 아웃 시키도록 하는 것이나 혹은 스왑 인 시키도록 하는 것 대신에 현재 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페이지만을 스와핑 해주면 되기 때문에 스와핑하기 위한 입출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세스의 내용이 아니라 일부만 탑재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가상적인 메모리, 실제 있는 메모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 내 물리적인 주기억 장치는 실제의 메모리인 거죠. 그런데 그 실제의 메모리가 아니라 마치 무한의 메모리가 탑재되어져 있는 시스템인 것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그 프로세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주기억 장치에 탑재하는 것 대신에 당장 실행에 필요한 일부 페이지 혹은 일부 세그먼트만 탑재를 해줌으로써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일 수 있고, 예를 들어보면 계산하기 쉽게 따져봅시다. 내 메모리가 100kb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20kb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20kb짜리 5개 할당을 하면 100kb 다 할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저 5개밖에는 수행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당장 필요한 프로세스의 내용이 20kb 중에 5kb만 탑재되어지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100kb짜리 메모리에 5kb짜리 20개를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앞에서 봤던 그 스와핑이라는 개념까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 주기억 장치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수압 영역으로 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내 시스템에는 무한의 메모리가 장착되어진 것처럼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이렇게 실행을 위해서 특정 프로세스의 일부 부분만을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디스크 영역을 통해서 스와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개념에서 이제 논리적인 메모리라는 가상의 메모리라는 논리적인 메모리로 개념을 좀 확장을 해나가는, 분리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반드시 물리적인 주소 공간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물리적인 주소 공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내 메모리가 8GB만큼 장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합이 8GB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8GB를 넘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들이 실질적인 주기억 장치에 할당되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이 기반이 되어져요. 다만 앞서서 다뤘던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든 페이지 혹은 모든 세그먼트들을 다 메모리에 탑재해주는 방법인데 반해서 가상 메모리 개념에서 사용하는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은 앞에 요구라는 디맨드라는 것이 붙어서 요청이 있는 페이지를 메모리에 탑재한다, 요청이 있는 세그먼트를 메모리에 탑재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집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요청이 없는 페이지나 요청이 없는 세그먼트는 메모리에 탑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아까 일상적인 비유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데 현재 나는 단순히 보고서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워드 프로세서에서 인쇄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나는 인쇄할 일이 없어요.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안 돼서 인쇄할 필요가 없어서 그저 인쇄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편집 기능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인쇄 기능과 관련되어진 코드들을 담고 있는 페이지 혹은 세그먼트는
현재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메모리에 탑재되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서 내가 학교 가면서 뭐 교정을 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쇄 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 시점에, 애초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는 인쇄 기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메모리에 탑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인쇄를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인쇄 동작을 누른 그 시점에 인쇄에 대한 요청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나 혹은 세그먼트를 그제서야 메모리에 탑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는 가상 메모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만 확인을 합시다.